지난주 분노한 네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는 길마다 불탄 건물들이 보입니다. 지금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밖에서 봐도 그을린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팔 국회의사당은 시위대에 의해 불탔습니다. This place was so crowded. People from that side, from this side, from all over, they came here. They were protesting. The crowd was, it was a lot. There was a lot of crowd. The protest was about the corruption. 지난주 네팔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었지만 실상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분노였습니다. 결국 시위 하루 만에 올리 전 총리가 사임하며 부패한 정부는 무너졌지만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일정 기간 동안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아직 도시 곳곳에 시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손된 현장을 복구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카트만두에서만 수십 군데가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으로 거의 돌아온 듯 도시의 분위기는 대체로 평안해 보였습니다. 카트만두는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가 통행 금지였는데 사람들도 자유롭게 오가고 상점들도 전부 다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시위의 여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전부 회복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5 दिन भयो नि बन्द 5 दिन 5 डे क्लोज पहिला जस्तो छैन 50-50 हाफ मान्छेको आउजा छैन राम्ररी चहल पहल राम्ररी छैन ट्राफिक व्यस्त सारा चिज व्यस्त छ मान्छे अलिकति आयो भने पनि 시위로 불탄 네팔 대법원. This means supreme. Supreme. And Adalat is already 대법원은 지금 다 불탔고 임시로 저쪽에 텐트를 치고서 법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는 하지만 재판은 하지 못합니다. 건물이 불타면서 안에 있던 재판 기록물도 상당히 많이 소실됐고 현재 모든 심리는 무기한 중단 상태입니다. 시위대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시위의 주축이었던 네팔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Ex-Prime Minister daughter, ex-Foreign Minister son, यो चाहिँ हाम्रो नेपो किड्स पनि भयो हैन अब यसलाई धेरै ठाउँबाट जोडिन्छ. 네포키즈란 부모의 배경으로 특권을 누리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SNS에 과시했고 이는 네팔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व्याप्त भ्रष्टाचार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चाहिँ उनीहरू हामीलाई यहाँ बाँच्न गाह्रो हुँदाहुँदै उनीहरू त्यो ल्याभिस जिन्दगी जिउने जुन भइराखेको थियो अनि त्यसको विरुद्धमा पनि हो र भ्रष्टाचार चाहिँ को नियन्त्रण गर्नुपर्छ भनेर पनि हो यो प्रोटेस्ट चाहिँ. 분노한 시위대는 고위직 인사들의 자택을 습격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속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고 외무장관은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강물 안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따라가 응징했습니다. 외국계 호텔인 힐튼 호텔도 시위대에 의해 불탔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게 힐튼 호텔이라고 합니다. 네포키즈와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 뒤 시위대의 표적이 됐습니다. एक करप्सनकै पैसाले यो बनाएको भनेर जलाउनु भएको अरे युथहरू प्राय जस्तो सबै जस्तो कोसिस गर्थे बाहिर जानकै लागि मात्र भनेर. 청년 실업은 네팔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저임금이기에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상황. 그렇게 떠나는 사람만 하루 2,000명이 넘습니다. Israel. Where do you go? Romania, construction line, house painting. नेपालीबाट भन्दा हुन्छ यहाँनिर राम्रो खालको जब नभएर पर्याप्त अपर्च्युनिटीहरू न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जान आएको. 청년들 지지로 시위 후 임시 수반이 된 카르키 전 대법원장.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돌보며 청년들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새로 임명한 3명의 장관도 청년들에게 청렴하다고 평가되며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이세요? 에너지. 지금 앞서는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이래요. 지금 새로 지명된 젠지들이 선호하는. 네팔 청년들 사이에서도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राइट पर्सन इन राइट प्लेस हामी मौका दिएछौँ कि अब गर्न चाहनेहरूले नि मौकाको फाइदा उठाओस् हामी सपोर्ट गर्छौँ We do have a lot of alternatives over there. Really? Yeah, of course. They're constantly presenting them as the only option we have. Coming election, I'm very hopeful that a lot of youth and new faces would come and fight. 네, 시위 당시 광경이며 불탄 건물들이며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찬환 교수님, 네팔 청년들의 분노가 그대로 읽혀지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예, 저도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네. 이번 네팔 시위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네팔 SNS에 네팔 부위층이나 부위층들의 아주 사치스러운 네. 그런 모습 일상들이 SNS에 공유가 됐거든요. 네네. 당연히 여론이 비난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걸 이제 가짜 뉴스다 하면서 이제 SNS를 차단한 겁니다. 가짜라고. 예, 네. 그 인마금용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네, 네, 그러네요. 이게 젠지라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SNS 없으면 살 수가 없을 텐데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나 봅니다. 예, 맞아요. 네팔 청년들에게는 SNS가 참 여론의 광장이죠. 그렇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생계 네트워크인데, 생계요? 예, 일자리를 찾거나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인데, 아, 네네. 네트워크인데. 기본적으로 이 네팔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젊은 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15세에서 24세가 한 20%, 40대까지 확대하면 40% 전체 인구에. 그렇게 많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국가인 거죠. 아주 젊네요. 그런데 문제는 네팔 내에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니까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당연히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죠. 네. 이 통계에 보면 이제 해외에 들어온 송금이 네팔 전체 GDP의 27%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예, 예. 근데 네팔 젊은이들이 이제 해외 일자리를 구할 때 SNS 통해서 아하. 일자리를 구하고 또 면접까지 보는데 네, 이걸 네. 차단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것이 SNS로 이루어졌었군요. 네. 오건영 팀장님, 네팔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팔은요, 국민의 2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인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1인당 GDP가요,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네팔 정부가 중국에서 차관을 빌려와서 1대1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이게 이제 경제난을 좀 더하고 있죠.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카라 국제공항입니다. 어.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가량을 빌려서 네. 2023년에 완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국제편이 없다시피 해서 텅텅 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용지물이었다가 올 3월에야 겨우 중국 청두행 국제성이 하나 마련이 됐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이게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이거 이자조차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심이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나저나 일을 벌려놓은 정치인들은 현재 해외로 도피했다고요? 예, 네팔 전 총리 샤르마울 총리는 뭐 두바이에 갔다는 소리도 있고 네. 네팔 현재 모처에 지금 은신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하. 아까 시위대에서 맞은 재무부 장관은 지금 행방이 지금 묘한 상태고요. 무책임하네요. 아주 무책임하죠. 제가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네팔의 정치사를 보면은 2008년에 네. 이제 입헌 군주에서 공화제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네. 총리가 14번이나 바뀐 거죠. 14번이면 뭐 1년에 한 번꼴로? 1, 2년에 한 번꼴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정치가 바뀌네.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문제가 많네요. 네, 이 사유화된 권력의 부패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2015년 네팔 대지진을 기억하세요? 이 3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추정 복구 비용만 70억 달러가 소요된 정말 엄청난 참극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때 복구 비용까지 부정부패로 흘러갔습니다. 이 해외 원조금과 NGO 단체들의 지원금을 네팔 정부 관료들이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1차 보상금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엄청난 공부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이 부분만 들어도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그렇습니다. 걸 네. 알 수 있네요. 현재 임시정부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아주 풀어야 할 숙제가 많겠어요. 예, 그렇죠. 이번에 임시정부로 임명된 수실라 카르키 임시정부 총리는 네. 네팔의 원래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 그분의 별명이 철의 대법원장일 정도로
굉장히 이 부정부패에 엄격했거든요. 네.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료가 무죄가 났는데 그걸 유죄로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정부가 임명한 친정부 성향의 관료도 거부를 하고 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했겠죠. 인기가 많았겠네요. 예. 제가 이번에 주목했던 것은 신임이 이제 네팔 임시 총리를 뽑으면서 네. 이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가상 투표를 하면서 누가 우리 임시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하더는 거죠. 네네. 향후에 보면은 네팔 청년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좀 기대도 됩니다. 네팔에 네. 새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민심을 저버린 정치는 결국 이렇게 부메랑을 맞게 되는구나라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